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이 표현부터 살펴보고 갈 것 같은데요. 어, 요즘 상대방을 호칭하는 표기로 어떤 거를 쓰는가요? 오빠, 자기, 임자, 어이 이런 건가요? 그 중에서 자기야 하고 느끼하게 표현해 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대신에 자기야 이렇게요. 이 발음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의 옛날 글자, 후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사용했던 글자입니다. 세모 모양의 글자로 되어 있죠. 이 세모 모양인데 우리말에서는 반치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사라진 글자로서 이 글자를 되살려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글자 표기의 원리를 살펴보면 영어의 Z 발음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의 Z 발음을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발음이 어, 기존에는 뭐 일본 발음처럼 혹은 네덜란드어의 그 발음의 원칙을 따라서 Z, 제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가장 음, 그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이런 표현으로 제목이 나온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 마징가 제트, 로보트 태권 V 뭐 이런 부류가 실제로 그 Z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영어의 Z 발음을 Z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보다가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MZ더라고요. MZ 발음인데 MG 많이 하죠. MZ라는 그 표현은 밀레니얼스하고 그다음에 그 XYZ 이렇게 연결되는 시대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MZ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는 시대는 1900년대 가장 힘들었던 그 IMF 시기. IMF는 저에게도 많은 충격과 힘든 시기를 거쳤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두 명의 그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기까지 그 부도로 인한 그 충격으로 이런 상황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제 친구들도 결혼을 했고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과학자들 특히 이제 연구원들로 많이 취직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그 연구소가 IMF 상황에서 문을 닫으면서 회사를 쫓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그러니까 IMF 시기에 태어난 그 1990년대 후반부터 이때를 이제 새천년이 시작된다 그래서 밀레니얼스.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에서 밀리라는 단어가 천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밀리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퍼밀 이런 단어에서 제가 살펴보았을 거예요. 이 밀리라는 단어가 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때 그 무렵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얼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서 따온 단어가 M, 밀레니얼스라는 거죠. 새로운 천년.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후부터 2000년이 돼가는 그 시점. 그럼 1999에서 2000년으로 바뀌는 그 무렵에 태어난 세대들을 우리 흔하게 밀레니얼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그 IMF가 갑자기 터지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금융시장의 교란이었죠. 그러니까 금융이 신뢰를 먹고 산다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깨졌을 때 금융에 대한 뭐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금융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깨지고 한국에 대한 믿음이 좀 어려워졌을 때 금융시장이 한꺼번에 확 교란이 되면서 실물 경제는 뭐
별 상황이 없었는데 그 금융에 대한 문제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뭐 IMF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고요. 저도 이제 그 무렵에 주로 제 친구들이나 마찬가지인데 결혼할 무렵이 됐었고요. 그래서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새 출발을 하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사회에 첫 발 디디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헤쳐나온 의지의 한국인들. 자, 그때 이제 결혼해서 낳게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밀레니얼스로 존재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으면 저도 우리 아이들, 밀레니얼스에 해당되는 그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보면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분유값도 없었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밀레니얼스들은 그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들이 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어쨌건 간접적으로라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막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밀레니얼스들이 지금 어떤 새로운 성향이나 이런 걸 보인다면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안정화시키지 못한 책임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제공했던 많은 사람들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건 밀레니얼스하고 X세대, Y세대에 이은 Z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치다 보니까 MZ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했던 이유인데요. MZ 뒤에 세대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은 세대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인데 보통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다시 결혼할 세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연도를 기준으로 해보면 25에서 30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대의 기준이 명확하게 몇 년이다라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25년에서 30년 정도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세대의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세기하고 좀 다르죠. century라는 표현에서는 그 100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대는 보통 30년 요 정도의 기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 세대는 만약에 지금 기성세대들이라면 많은 책무를 져야 될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게 경제적이었던 정신적이었던 그 상황에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위험을 초래했고 이런 그 금융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상황은 좀 많이 안타깝죠. 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자라났을 때 정말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밀레니얼스나 그 MZ 세대라고 통칭되는 세대를 보면 지금 그 기성 세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그 컴퓨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한 사람이 지금의 기성세대나 산업화 세대에 비해서 결코 능력 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배, 3배의 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뛰어난 인재들이 양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련 속에서 큰 사람들이잖아요. 자, MZ세대 파이팅! 자, 그러면은 Z 발음에 대해서 우리의 그 훈민정음 표기부터 이어져 오는 그 표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가을의 가을, 가을. 가을의 고어 중에서 가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놓고서 저는 영어의 Z 발음에 가깝지 않을까. 지금도 만약에 경상도 어느 산골짜기에 가면 저 소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특유의 방언 속에 영주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전통적인 그 소리가 특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현재는 표기에서 사라졌고 이 소리가 우리말에는 없지만 뛰어난 우리 신세대들은 이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G가 아니라 NZ야, 자기야 NZ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반치음 표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어 표현 중에서 그 z 발음 나갈 때 does 이렇게 스도 아니고 주도 아니지만 마찰되면서 목젖이 울리는 소리. 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영어의 Z가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인 반치음, 세모 모양의 글자를 사용하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그대로 만약에 does 같은 경우 does도 아니고 does도 아닌 does 발음을 목젖 울리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발음이죠. is. is의 발음이 뭐 저는 저의 스승분 한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제 나이 무렵 됐을 때는 패션으로 이렇게 지팡이하고 중절모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장난을 많이 거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중절모를 벗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의 그 뒤에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거기 가재요. 장수탕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거를 볼 수 있나. 탕에는 안 들어가시고 앉아서 저랑 장기를 두자고. 어쨌든 그분이 맨날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즈가 왜 이즈인 줄 아나? 뭐 저한테 자주 질문합니다. 웃어드려야 돼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야지. 제가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즈가 왜 이즈냐면 이즈나 마나 하니까 와 해야 됩니다. 아, 어쨌건 그분을 이즈 표현할 때마다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요 이즈의 발음에서 z 발음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소리가 나오냐면은 그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로 글자 표기를 보면 기본 글자에다가 한 획씩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옷이면은 거기다가 한 획을 더 추가해서 지읒이 되고요. 거기다가 한 획을 더 추가하면 치읒이 됩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은 기본 소리에서 연결지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만 지금 표기했잖아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예, 우리 문자에서 도형 관련돼서 동그라미 있죠? 네모 있습니다. 근데 도형에서 세모는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어요. 아깝잖아. 이 글자 표기를 만약에 다른 글자에다 사용할 수 있다면 해보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영어의 이제 Z 발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MG라고 하겠지만 MG는 G에 가까운 발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소리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하자. 정확한 그 소리 표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 글자가 있었는데 그 글자 중에 하나가 세모 모양이고 이것은 반치음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반이라는 것은 절반, 치라는 것은 이빨. 그러니까 이빨의 반쯤 닿은 어떤 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성음의 특성, 우리말이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 유성음, 모음은 다 유성음이지만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갈 때 보면 우리의 유성음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너무 빈약한 유성음 체계이긴 한데 외국어 같은 경우는 유성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유성음에 대한 내용들 그 중에 하나로서 영어의 Z에 해당하는 발음을 반치음 표기로 나타내서 만약에 어디 상황에서 Z 발음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반치음이다 생각하고 표기해보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Z, MZ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MZ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Z라고 할 때 일상생활에서 지읒 자리에다가 약간 이렇게 목젖이 울리게 소리를 내면 상당히 영어의 Z에 가까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